가장 쓸모없는 프로로 수업 영상 찍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뭔가 편집 영상 길이만 겁나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오투를 끝내야 돼서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시험 전에 산화화정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4년기부터 중화반응까지 쭉 이어서 할 거고, 원래는 우리 중화과까지 같이 나가잖아요. 원래라면 7단원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예상했을 때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왜냐면 니네가 11월 중순에 시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해도 한 5번밖에 안 남았어. 우리 주말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 보려고 해도 꽁꽁 감춰놔서 볼 수가 없어. 근데 저거는 무슨 건물을 부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이런 가벽 같은 걸 부수나 봐. 이게 올려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 진도를 쭉 낚았고, 통과도 3단원까지만 아마 조금 어렵고, 뒤에는 그냥 그거거든? 과학 내용? 생물 다양성 이런 거라 가지고 일단은 급한 화학까지만 빠르게 오늘 빼보고요. 다음 주부터 진도를 나가는 걸로, 시험 대비 진도 나가는 걸로. 이러면 안 돼요. 어?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개바빠요 오늘. 아하. 어림없어. 맞아 그냥 지금. 쌤 오늘 근데 안 분필이에요? 아? 영상 찍고 있어요. 오늘 뭔가 분필, 이렇게 아이폰 프로로 분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분필 한번 잡아보려고. 쌤, 어? 근데 3교시에 심하게 되면 안 봐요? 시간이 남으면 오늘 근데 한번 열심히 해볼 텐데, 심하게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봤잖아. 저 안 와가지고 못 봤는데. 봤어요? 맞아. 우리 맞네. 나 일본어 안 봤어. 저번 주에 본 거 개무섭지 않았어? 저번 주에 기억나? 저번 주에 우리 저번 주에 봤잖아, 그치 정우야? 우리 저번 주에 뭐 봤더라? 좋았지. 너 갔어. 너 가고 봤어. 뭐 봤지 우리 저번 주에? 그거 보지 않았어? 그 남자랑 여자랑 호텔에 갔는데 그 남자랑 여자랑 귀신에 홀린 거야. 아 그거 그거 보지 않았어? 그거 안 차에 봤어? 버리고. 그거 봤다 그래서 그 빨간 편 페이지 그 무슨 놀이터에서 빨간 패딩 입은 여자를 한 번 마주쳤는데 그 이후로 빨간 패딩 입은 여자 계속 따라다니는 거 봤어. 개 무서웠어. 약간 그 빨간 패딩 입은 여자가 손을 계속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거든? 근데 처음에는 집 밖에 있었어. 처음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고 집 밖에 옆 단지 그 옆동에 있었거든? 옆동에서 그 복도식 건물 알지? 그 복도식 건물 이렇게 손을 인사도 아니고 뭔가 시계처럼. 근데 빨간색 패딩을 한여름인데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점점 가까워져 그 여자가. 그 다음 날은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그 옆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렇게 보였고, 근데 그 여자가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막 모르는 척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집 안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집 밖에서 이제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야. 막 그 복도식 건물에서. 그래서 문 닫고 막 하면서 들어왔는데 집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막 다가왔어. 진짜 그 사람 기절했는데 같이 사는 동생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언니가 빨간 패딩 입고 그러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걸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자기가 그러고 다녔던 거지. 이거랑 그 약간 귀신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얘기한 거 그 어떤 남자 여자랑 호텔에 갔는데 그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귀신에 홀렸는데 내가 귀신을 보고 있는 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었어. 그게 귀신 특인가 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 그 뭐였지? 집을 이사 갔는데 그건 옛날에 봤지 우리 그 집 이사 갔는데 2층에서 이층 그거 알고요. 뭐? 별 다락문인가 거기서 나오는. 다락문 그거 미친놈이야. 다락방도 갔지 우리. 우리 너무 많이 놀았어.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돼요. 일단 님들이 열심히 해서 시간이 남으면, 네, 오늘 역대급으로 오늘은 2단원에 나가야 돼가지고요. 근데 두 개가 연관이 돼 있어서 괜찮긴 한데 오늘은 3년기 반은 할 거예요. 몇 쪽이에요? 178쪽이네요. 178쪽이고 일단은 우리가 산이랑 염기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예 안 나오지 않나요? 그쵸?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근데 산이라고 하는 거는 신맛이 나는 뭔가 신맛이 나는 레몬, 식초 이런 것들 우리가 산이라고 하고요.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락스나 아니면 베이킹 소다, 과탄산 소다 이런 소다류를 우리가 염기라고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맛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산이랑 염기를 맛으로 판단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얘네를 좀 더 화학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물에 녹았을 때 무엇을 내놓느냐. 산은요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염기는 OH 마이너스 요거 우리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고 얘를 내놓으면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염기 반응 산이랑 염기 일단 특징을 배우는 게 한 단원이고 그 뒤에 있는 게 산이랑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배우는 것까지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 얘도 어렵지 않은 게 산하고 염기가 만나면 지금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지면 0이 되겠지. 그리고 얘네 합쳐보면 HOH란 말이야. 그럼 H2죠. 물을 만드는 요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이랑 염기의 각각의 특징 배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네 둘이 합쳐서 물 만드는 반응 배우는 게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산 염기의 특징. 밑에 칸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꾸역꾸역 한번 써볼게요. 산, 염기. 일단은 우리가 정의 자체는 위에서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이라고 하면 꼭 H 플러스를 내놔야지만 산이고요. 염기라고 하면 OH 마이너스를 내놔야지만 우리가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요. 나중에는 확장을 해서 이 꼭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아니고 전자의 이동으로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나중에 화학을 배우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그냥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가 나오냐, OH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걸로 산염기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염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공통적으로 뭘 내놓느냐? 요 H 플러스를 내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성질인 산성은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 산성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염기성은 그러면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 특징들을 한번 볼 거예요. 사실 여기는 그래서 이론은 논리가 별로 없어.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산은 공통적으로 먹어보면은 신맛이 나요. 일단 염기는요 먹어본 사람들이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 다요 이온화라는 걸 해요. 이온화가 뭐냐면 물에 넣었을 때 이온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aCl도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쪼개지죠. 이온으로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산도요. HCl이라는 산이 있어요. 얘도 물에 넣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동시 있죠. 그래서 항상 전류가 흐른다. 지금 여기 몇 번이야? 1번. 염기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염기 예시로는 앞에 양이온은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1가여도 되고 2가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뒤에 OH만 붙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 그럼 얘도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얘는 공통점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산이 조금 염기보다는 하는 반응들이 좀 많아요. 어떤 반응들을 하냐면 금속과 만나면은 반응을 하고 이때 수소기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도 반응을 해서요. 이때는 CO2 기체를 만듭니다. 어때요? 이거 딱 뭔가 기체가 두 개 나오고 종류가 다르니까 시험에 내기 좋겠죠. 이렇게 수소 기체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그러면 염기는 반응을 하느냐? 염기는 이 금속과 탄산칼슘하고 모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염기는 금속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는 건 산만 반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진짜 옛날에 알칼리 금속 했던 거 기억나요? 진짜 옛날에 금속 중에서 일족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었는데 그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반응하면 용액이 염기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염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뭘 떨어뜨렸었단 말이야. 핑크색으로 변하는 거. 염기성이면 핑크색으로 변하는 용액. 진짜 옛날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했던 거 이름은 기억나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에서만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요 염기에서 색깔이 변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붉은색으로 만든다. 이런 특징이 있고, 사실 얘네 둘은요 식을 써보지 않는 이상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하나 써보면 우리 여기 마그네슘이나 또 금속 뭐 있을까? 구리, 마그네슘, 또 뭐 있지? 알루미늄, 또 뭐 금속 그 1쪽에 있는 거, 2쪽에 있는 거 다 괜찮아요. 마그네슘이랑 난 마그네슘으로 해볼게. 산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염산이거든요. 이게 염화수소예요. 염산. 얘네 둘이 반응을 하면요,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 잃어버리지? 마그네슘 2개 잃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염소는 몇 개를 필요하냐면 1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났을 때 항상 MgCl2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안 맞아, 그렇지? 여기에 2를 써주게 되면요, 남은 EH가 남는데, 우리 H는요 기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해야 되죠. H2 이렇게 돼서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구리여도 상관이 없고요, 뭐 다른 칼슘이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고요. 4번이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 탄산칼슘을 어떻게 쓰냐면 CO3고요. 얘를 나타내는 다른 용어가 뭐가 있냐면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대리석,
이게 다 이 탄산칼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랑 반응을 하면요. 여기 있는 CA하고 CL하고 또 반응을 해요. 그래서 CA, CL2 이렇게 되고 그냥 한꺼번에 써보면 H2O 하고요.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뭐 문제로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기체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불꽃 같은 거를 갖다 대볼 수 있겠죠. 우리 수소 기체에 불꽃 갖다 대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고 이산화탄소 기체라면 꺼지겠죠. 요런 것들 있다. 그리고 그럼 산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 사실 H만 내놓으면 되기는 해요. HCl 또 앞에 올 수 있는 거 KCl 엥? KCl 뭔가 HF 요런 거 아니면은 요런 것들 다 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로요. 예외.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CH3COOH. 요거는요. 지금 OH가 있죠. 그래서 염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는 구조를 그려보잖아. 구조 그리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OH가 떨어지려면 요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요렇게 떨어지면은 C는요 원래 최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유결합 개수가 몇 개죠? C가? 탄소는 공유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4개 해야 되지 않아? 4개? 그래서 이 다리가 하나, 둘, 셋, 4개여야 되거든? 근데 OH가 전부 떨어지면 다리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건 불리한 계약이야.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H를 떨어뜨리는 걸 선택을 합니다. O는 하나 없어도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H가 아닌 H를 떼놓기 때문에 얘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친구는 우리가 봤을 때는 OH가 있지만 OH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H가 떨어져서 얘는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염기도 OH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NaOH, KOH, CaOH2 이런 게 있는데 얘도 하나 빌런이 있어. 뭐냐면 NH3야. NH3. 아니 얘는 안에 OH가 없어. 근데 염기래. 얘는 왜 그렇게 되냐면 NH3를 물에 넣었을 때 우리가 물에 녹았을 때 산이나 이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물에 있는 H를 떼요. 이게 뗀다 붙인다 라는 얘기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요 질소가 공유전자쌍이 5개예요. 기억이 나나? 우리가 15족이었어.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3개만 결합을 하면 2개가 남죠. 그래서 남은 전자가 이 위에 남아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질소란 말이야. 이게 암모니아란 말이죠. 근데 이 암모니아에 이 남아있는 이 전자들이 심심해.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있는 이 H를 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H를 갖고 가요. 그럼 물은 어때? 뺏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OH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산화 이온을 내놓게 돼요. 결국에 암모니아가.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요 암모니아가 염기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궁금해 할까봐 알려준 거예요. 저런 식으로 된다. 저래서 암모니아가 염기다라고 알려준 거고 여기까지는 그냥 불군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산염기의 특징이 끝났고요. 별거 없어요. 저희 산염기가 그냥 이런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산염기인지 알려면 항상 내가 어떻게 먹어보거나 아니면 금속이랑 맨날 반응을 시켜보거나 그런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시약이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요. 이 지시약은 뭐냐면 이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액성에 따라서 산인지 염기인지 성질에 따라서 이 용액의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가 액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 그런 성질들을 얘기를 해요. 용액의 성질.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 다 잘 되고 있나? 가끔 저러다 재난 문자 뜨면은 망하는 거 아시죠? 열받거든요. 그래서 지시약은 액성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지시약이 리트머스 종이하고 사실 저 산염기 특징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려고요. 리트머스 종이하고 메티로렌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하고 BTB 용액 이렇게 네 가지예요. 아 힘들었다. 자 지시약은 산성, 중성, 염기성. 중성은 뭐냐? 중성은 아무것도 없어. H 플러스도 없고 H 마이너스도 없는. 뭐 예를 들어서 NaCl만 있어.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맹물을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맹물. 이렇게 할 수 있고. 지시약은 4개. 첫 번째로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어요. 산성일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염기성일 때는 붉었던 게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엄청 헷갈려 이게. 생각보다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걸 지금 사실 니네가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 외워봤자 금방 까먹을 텐데 문제 풀 때만 쓰려고 잠깐 외우는 거죠. 그래서 난 어떻게 외우냐면 산은 우리가 타는 그 산 있잖아. 이 산은 여름에 무슨 색이죠? 푸른색이지. 근데 가을이 되면 무슨 색이 되지? 붉은색. 어때? 외웠어. 산은 여름에 푸른색이고 가을에 붉은색이 돼요. 그래서 푸른색에서 붉은색이 된다.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외운 다음에 그냥 연기는 반대야. 뒤집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시간 순서대로 생각을 해서 푸른색에서 붉은색? 여름에서 가을? 그럼 얘는 산이지. 근데 반대로 붉은색에서 푸른색이야. 그럼 얘는 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성은 색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메티로렌지라는 용액이 있는데요. 지금 쓰는 메티로렌지랑 밑에 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약간 특화돼 있어. 자기가 구분하고 싶어하는 액성이 명확하게 있어요. 오렌지는 원래 무슨 색이지? 주황색 아니면 내지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얘는요 산성에서만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나머지 색에서는 노란색이야. 원래 그냥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산성만 얘는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에선 노란색이니까 얘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얘가 색깔이 딱 바뀌는데 그때가 바로 산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이 메틸오렌지 용액을 밑에 놔두고 위에서 계속 뭘 뿌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산이 될 때 색깔이 바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냥 빨간색 갑자기 변해. 그러니까 물감이 퍼지는 것처럼 탁 변해.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밑에 계속 스터링 바라고 해서 그 마그네틱 바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미숫가루 돌리는 컵 같은 거 있잖아. 그 안에 자석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막 돌아가지. 그게 사실 실험용품이거든. 그 실험 용액 잘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안에 있는 용액 색깔이 다 바뀌어. 여기 있는 거 다 이런 지시하기 그래요. 그렇게 한 번에 바뀌어야지.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서. 얘가 색깔이 서서히 바뀌면 안 되잖아. 노란색, 노란색.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우리가 색깔이 바뀌어요. 산성이랑 중성에서는 무색입니다. 무색, 무색. 염기성에서만 붉은색. 약간 핑크색.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파란, 보라색에 가까운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색? 요 붉은색이랑 요 붉은색은 달라. 메틸오렌지의 붉은색은 진짜 빨간색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새빨간색이고 페놀프탈레인의 붉은색은 핑크색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BTB 용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BTB 용액이 가장 편할 거야. 왜냐면 얘는 이 액성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모든 액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노초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노란색, 초록색, 파란, 노초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를 배웠으니까 산염기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만 한번 더 보면요. 약간 후회하고 있어. 아이패드로 할 거야. 후회. 왜냐면 지금 그림 너무 많이 그려야 되거든. 리트머스 종이를 또 그려야 된단 말이야. 잘못된 선택이었어. 아이폰 샀다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걸로 수업 영상을 멋지게 찍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아니 내가 수업 한 거 영상 올리는 계정이 있었거든. 계정이 있거든. 근데 그 계정에 내가 맨날 이 칠판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아이패드로 수업하니까 칠판에 찍을 그게 없잖아. 그래서 한번 너무 업로드가 뜸했어. 근데 그럼 그 사진 그냥 아이폰에서 그 사진 이미지로 올리면 안 돼? 간지가 안 나잖아. 너 간지. 아이패드로 수업하면 확대해서 쓰니까 뭔가 전체 풀샷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맨날 까먹어. 뭔가 아이패드로 수업하거나. 얘들아, 웨이크업. 동훈아. 직업병 아니에요? 뭐가? 약간 직업병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런 쓰는 거예요? 맞아. 쓰는 거 직업병이야. 아 진짜. 자, 리트머스 종이로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 산성하고 염기성. 위아래로 쓸까? 여기다 pH 써야 되니까. 일단 산성부터 해보면 일단은 얘는 산이 있을 때 색깔 변화를 보려면 처음부터 붉은색 종이를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산성을 볼 거니까 파란 색깔 종이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한 다음에 실을 염산에 싹 묻혀.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려놔. 그럼 이 주변은 어떻게 될까?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붉은색이 될 거야. 여기까지 실험 이해돼요?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았어. 그러면 지금 적셔져 있죠. 얘는 약간 물이란 말이야. 용액의 상태죠. 그리고 이 밖으로 전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염산을 놨다고 하면은 얘는 이온화를 해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쪼개져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쪼개져 있을 거야. 그럼 전압을 걸었을 때 H 플러스는 어디로 갈까? H 플러스는 여기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너네 생각에 이 색깔, 빨간색 색 변화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 색 변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산성. 오른쪽? 지금 염소가 오른쪽으로 가고 H 플러스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이죠. 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도 산성이라서 변하는 거지. 산성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그러면 지금 H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색 변화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색 변화를 일으키는 산성이라는 성질은 수소 이온 때문에 일어나는구나를 요 실험으로 알 수 있겠고, 그럼 반대로 염기라고 하면요, 염기성을 알아보려면 똑같은 실험에 세팅을 하고 종이 색깔은 달라야겠죠. 염기는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니까 얘는 이번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하고, 다음에 실을 접셔가지고 요 위에 올려 NaOH라는 우리 염기를 올릴 거예요. 그럼 이 실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하겠지. 이 주변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쪼개지겠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얘도 똑같이 양변에, 뭔가 양변이라고 하니까 수학 선생님이 잠깐 된 것 같아. 나도 수학을 잘하고 싶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여기 왼쪽 왜 스트레스 받았냐면 갑자기 나 대학교 때 했던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이 생각이 났어. 이 물리화학, 내가 분명히 생명공학대학을 갔는데 왜 나한테 물리화학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약간 융합과여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냅다 생명만 하는 데는 아니었고 화학이랑 물리가 약간 혼합이 될 수밖에 없어 공대는. 근데 그것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진짜 순수 또르르. 그래서 이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고요.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갈 텐데, 이때 파란색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생기니까 색깔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전압을 걸어서 이 염기 NA와 OH 중에서 어떤 게 색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아본 거죠. 어떤 게 영향을 미친다고? OH가 미친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봤고, 그 다음에 pH 해야죠. pH까지 하면 1단원이 한 단원이 끝나.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은 이거보다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없어. 논리야 그건 조금. 계산이라 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단원을 하기 위한 밑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이 이제 pH라고 하는 건데, 얘는 소문자고 얘는 대문자예요. pH. 얘는 뭐냐면 수소 이온 농도를 기준으로 왜냐면 여기 H가 있으니까 수소 이온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액성을 1부터 14의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그가 있어. 수소 이온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그럼 수소 이온이 많다는 뜻은 어떤 뜻이야? 이게 산성이란 뜻이야, 염기성이란 뜻이야? 수소 이온이 많아.
그러면 산성이란 뜻이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지금 pH가 수소이온 농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H 플러스가 많아지면 숫자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 반대야. 열받게 하지. 여기서 열받아. 숫자 커졌으면 좋겠는데 숫자 작아집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H 플러스가 늘어나고 산성이에요. 이것도 이유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이 pH라는 게 사실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예요. 상용 로그예요, 심지어. 로그 중에서 상용 로그가 뭐냐면 밑에 10이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를 떼고 보면은 그냥 로그 수소의 농도가 커지면 로그 수소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냥 얘는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가 커지면 이 로그 수소도 커져.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수소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반대로 작아지는 거야. 수소가 많아지면. 이런 거지. 2에 x가 있어. 그럼 x가 커지면 2의 x도 커지지. 숫자가.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 대신에 이상한 로그라는 영어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인 건 맞는데 전체 숫자 값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pH 표를 쭉 써보게 되면은 7을 기준으로 해서 pH가 7일 때는 중성이라고 합니다. 1에서부터 14니까 중간인 7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7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 7보다 숫자가 커지면은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왜 반대로 썼지 색깔을? 저기서 제일 처음에 H 플러스 파란색을 썼는데 여기서 또 몰라. 이렇게 산성, 염기성. 7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 커지면 염기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한마디로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소 이온 농도가 크다. 산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4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염기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로 하나만 더 쓰면요. 염기의 특징 중에 하나 더. 너무 몇 개 없어가지고 하나 더 써보면 단백질을 녹여요. 집에 있는 락스 같은 거 화장실에 뿌리고 맨발로 들어가면 발이 따가워. 왜냐면 발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거든. 그리고 막 미끌미끌해. 왜? 단백질이 녹아서. 위험해요, 위험해. 산도 심해지면 녹이는데 염기도 녹여요. 하수구 청소를 하려면 하수구에 끼는 게 뭐야? 머리카락이 제일 많이 끼겠지. 염기 들이고 소다 넣어. 그러면 그냥 싹 뚫려요. 다 녹아가지고. 근데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꼭 락스질 할 때는 요 장갑을 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끝났어. 그리고 그냥 우리 20분 쉬어버리고 너무 힘들었잖아. 너무 힘들었잖아.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3년기 정의까지는 다 봤고, 그다음 이제 중화 반응을 할 텐데. 중화 반응은 아까 배운 산이랑 염기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중화 반응, 이 반응 자체를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산이랑 염기가 한 개씩 필요해요. 산 하나, 염기 하나, 그리고 물 하나. 이렇게 1대 1로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중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농도가 같을 때.
두 번째로 농도가 다를 때. 딱 봐도 농도가 같을 때가 더 쉬워 보이죠. 우리가 농도를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 그 부피 안에 어떤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농도가 같다라는 거는 같은 부피에 입자 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을 할 때는 일단 기본 자기가 입자 수를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문제 풀기가 조금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ml라는 같은 부피 안에 산이든 염기든 10ml 안에는 두 개씩 산 두 개 또는 염기 두 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볼 텐데 그냥 숫자로 해볼게요. 산 20ml 하고요. 염기 5ml 합쳐진 용액은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10ml에 두 개라고 했죠. 그럼 20ml에 몇 개일까요? 산이? 4개. 4개. 그러면은 H 플러스가 4개. 근데 이 H 플러스도 4개지만 우리 HCl이라는 산을 넣었다고 하면은 Cl 마이너스도 4개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산도 있지만 이 음이온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 5ml라고 하면 몇 개예요? 10ml에 두 개니까 5ml면 한 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OH가 하나 있고 그 OH랑 붙어 있는 나트륨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섞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OH하고 H 플러스 하나는 물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는 사라진단 말이야. 사라지고 물이 되고요. 남은 건 뭐야? 산이 남았어? 염기가 남았어? 산이 남았지?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 되고 나머지 요렇게 나트륨이나 염소 같은 것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싹 다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요 물음표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될까요? 물음표 용액은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산성. 그리고 물은 한 개밖에 못 만들었고. 이해되나요? 요거 약간 그 화학 반응식이랑 똑같아요. 그때 우리 기체 부피 할 때 했었잖아요. 기체 부피 할 때 막 개수 세 가지고 지우고 막 그랬었잖아. 그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때 이런 식으로 이 나트륨이랑 염소는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얘네 같은 경우를 부경권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산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 넣어서 배웠던 지시약 같은 걸 떨어뜨려서 문제를 더 낼 수도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무슨 색이 될까요? 우리 아까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색. BTD 용액 떨어뜨리면 노란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속 떨어뜨리면 수소기체 나오고 탄산칼슘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기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랑 연관져서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면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산 10ml 있고요. 염기가 10ml 있어. 그럼 어때? H 플러스 몇 개? 2개. 뭐 Cl 마이너스 염기 OH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용액 액성은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지금 이렇게 모두 반응한 물 몇 개 생길까? 2개. 물이 2개 생기고 여기에 산이 있어요? 이제 남은 용액에 염기 있어요? 없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공식처럼 생각을 해보면 농도가 같을 때는 부피가 같으면은 중성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산이 더 많으면 용액이 산성이 돼요. 염기가 더 많으면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같을 때는 이렇게 쉬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부피에 따라서 액성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서 그냥 설명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 농도가 다를 때를 다른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팅을 내가 계속 나는 10ml를 2개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HCl 30ml가 있는 용액에 NaOH를 떨어뜨렸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세팅이 될 거죠. HCl 30ml면 나는 10ml에 2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H가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겠죠? 6개? 여기까지 괜찮아요? CL은 똑같이 6개 있겠지. 이제 여기다가 NaOH의 양을 5ml씩 늘려가면서 떨어뜨려 볼 거야. 그러면은 전체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봤을 때 총 물의 양, NaOH 양, NH가 5ml 있을 때는 물은 얼마 생길까? 몇 개 생길까? 1개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5ml에는 우리 OH가 하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1개 생기고 10ml에는 2개, 15에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단위로 할게요. 10단위로. 미안. 너무 많이 써야 되네. 10으로 하면 2개, 20으로 하면 4개, 30으로 하면 6개, 40으로 하면 몇 개 생겨요? 계속 6개지. 40을 넣으면 H가 없어. 이제 이 OH랑 반응할 수 있는 H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이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증가를 하고요. 이 40ml, 60ml 넣어주는 순간부터 이렇게 물의 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지점, 물이 최대로 만들어진 이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해요. 중화점. 만들어질 수 있는 물이 다 만들어진 지점. 중화점이라고 하고, 지금은 내가 산에다가 염기를 부은 거죠. 그러면 이 중화점 전까지는 용액이 어떤 상태일까?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지금 나 H가 6개 있는데 20ml까지는요 어때요? 염기를 4개만 넣었어. 그럼 남은 산이 2개지. 식으로 한번 써줄까? 20ml일 때 NaOH가 20ml일 때 H는 몇 개예요? 6개. OH는 4개. 그러면 다 반응하고 나면 H 플러스 2개 남고
물이 4개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NaOH 20ml에서는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중화 반응 이렇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 이전에는 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중화점에선 중성이겠고요.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로는 염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얘가 처음에 NaOH가 30ml 있었다 그러면 얘가 바뀌겠죠?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요게 중화 반응입니다. 이렇게 물을 만드는 거. 특징이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아요.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그럼 중화점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양이 가장 많으니까 열이 가장 많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차가운 염기를 부어.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온도가 제일 높았는데 염기가 차가우니까 이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실험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영상으로 봐요. 아 그래요.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심야계단에서 봤는데 이거 영상 못 볼 수가 있나? 한번 보는 거 좋죠. 마이 폰. 아 저기 있네. 세상에. 그러면은 정지해야 되잖아. 세상에. 뭐야? 아 진짜? 감사.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에요. 이 중화 반응 자체가. 그래서 중화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화열은 물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온도는 이렇게 물이 최고점으로 많이 만들어질 때까지 쭉 올라갔다가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가운 염기를 계속 들이붓죠. 아까도 염기의 온도 25도였고요. 혼합 용액이 27도였어. 여기가 27도고 예를 들어서 이 양쪽 물이 25도란 말이야. 내가 27도에다 계속 25도의 물을 넣어. 그럼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중화점 이후로는 온도는 떨어져요. 온도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그래프가 요 그래프하고 하나 그래프가 더 나오는데 요 안에 있는 이온을 가지고 그래프 나오는 게 조금 복잡해요. 지금 제일 처음에 HCl이 있다 그랬죠. 이 HCl 중에서 반응 안 하는 애는 뭐예요? 우리 아까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던 건 반응하지 않는 Cl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나트륨은요 구경꾼 이온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누구 있었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렇지? 근데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요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할 거고요. 하나는 NaOH가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럼 뭐가 뭔지 너네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얘가 뭐겠어? 반응을 안 하니까 Cl. 얘는 H겠죠. 얘 왜 줄어들어? OH가 들어오니까. OH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빨간색은 뭘까? 들어오자마자 계속 늘어나는 게 NA겠지. OH는 들어오자마자 T가 안 나. 왜냐하면 바로 H랑 만나서 물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요 빨간색이 지금 이 그래프를 내가 잘 그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것만 양 말고 양은 보지 말고 뭐가 뭔지만 판단해 봅시다. 얘가 나트륨.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는 얘가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H가 다 사라지고 나서야 용액 내에서 증가하는 얘가 OH-가 되겠죠. 그럼 님들아 여기는 무슨 점이야?
전부 다 반응한 여기가 바로 이 그래프에서는 중화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중화 반응이 끝이 나고요. 이제 어려운 시험에서 가끔 농도가 다를 때를 내요. 이때는 어떻게 주냐면 제일 처음에 중성일 때를 먼저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산이 40ml가 있는데 연기가 꼴랑 20ml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농도가 같다면 이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농도가 같다면 산성이 되어야 맞죠. 산이 더 많으니까. 근데 얘네가 반응을 했더니 중성이 됐다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네가 써야 돼 기준을. 산 안에 있는 거 개수하고 염기 20에 있는 개수하고 같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그 같은 거를 먼저 정해. 제일 쉬운 숫자 뭐겠어? 10 같은 게 제일 쉽겠지. 5는 반 나누면 막 2.5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40ml 안에 10개가 있어. 그럼 똑같이 20ml 안에 10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농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산 같은 경우에는 10ml에 몇 개가 있다고 할 수 있지? 결국 2.5개가 되는 거야. 왜요? 응? 아. 응. 이해됐죠? 40ml에 10개면 10ml에는 2.5개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만약에 농도가 같다면 먼저 우리가 기준을 10ml에 2개로 정하는 거지만 농도가 다르다고 하면 중성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얘네의 개수를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부피당 개수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말로 들으면 어려운데 그냥 이 중성이 되는 걸 먼저 찾고 얘네가 중성이 되려면 안에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같은 개수를 먼저 적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100개여도 되고요. 뭐 10개여도 되고. 100개가 좀 더 쉬울 것 같긴 하다. 25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럼 얘는 20ml에 10개면 10ml에 몇 개? 5개. 그럼 누구의 농도가 더 진하지? 염기. 산은 같은 부피에 2.5개밖에 없어. 근데 염기는 5개나 있으니까 농도가 염기가 더 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셨다면 이제 문제에서 뭐 뻔하죠. 산 이거 막 표 그래프로 돼 있는 거 있잖아. 막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 기체 부피 계산할 때 막 비어 있었던 그 그래프, 아니 그 표 그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산이 만약에 100ml 있어요. 염기는 75ml 있어요. 그러면 액성이 어떻게 될까? 니네가 한번 계산해봐. 기준이 있으니까 부피랑 개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한번. 산이니 염기니? (10ml) 2.5개니까 100ml는 몇 개겠어요? 25개가 있을 거고요. 10ml에 5개인데 75ml야. 그럼 이게 몇 배지? 7.5배죠. 그럼 7.5배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아니면 비례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10대 5는 75대 x. 그러면은 5 곱하기 75는 10 곱하기 x. x는 2분의 1 곱하기 75예요. 그쵸? 그러면 32.5? 37.5 그렇네요. 37.5 수학을 역시 못하죠. 이래서 아니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잖아. 계산 실력이 퇴화돼. 왜냐? 그때부터 내가 계산 안 해. 고학년 계산기가 다 해주고 두두다다다다 하면은 싹다. 대신에 손가락이 아파요. 7.5가 되죠.
그러면은 염기는 37.5개야. 그러면 얘는 염기성이 될 테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산 100ml랑 염기 75ml를 섞은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무슨 색이 돼요? 파란색. 이렇게 하면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가 된다 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지시약까지 물어보는, 내지는 뭐 여기에다가 페놀페탈레인 용액 떨구면 무슨 색이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중화반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3년기까지 다 하고. 어때? 여기가 훨씬 쉽지 3년기보다. 3년기는 외울 게 훨씬 많았고 얘는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인서는 내가 아마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다 문제 풀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복사를 안 했거든. 그래서 잠깐 일단 기다려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해볼 만한 게 3번, 4번 그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중요 표시.